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의 개념과 기능부터 보시겠습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이란 주주의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한다거나 혹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거나 특정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들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흔히 이사 선임에 관하여 체결되지만 그 외에 정관의 변경, 해산 등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결권 구속계약은 주주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다수결에 따라 회사 의사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회사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형을 보시겠는데요. 의결권 구속계약 자체에서 의결권의 행사 방향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주주 간의 합의나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먼저 Specific Agreeme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결권 구속계약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인의 주주가 서로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Pooling Agreement라고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각자의 의결권을 하나의 단위로서 합동하여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한 대주주 X와 30%를 보유한 주주 Y는 임시주주총회 전에 회동하여 각자가 추천하는 이사 2인과 1인을 선임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를 토대로 주주 Y는 X가 추천하는 이사 갑을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지만 대주주 X는 Y가 추천한 이사 후보 병에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추천한 또 다른 이사 후보 정을 선임하였습니다. Y는 X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한편 Y는 X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의 가능성부터 볼까요?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각 주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각 주주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계약은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의결권의 유산 거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주 간의 의결권 구속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금전이 수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구속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금전이 수수되는 경우, 특히 주주가 아닌 자가 의결권 구속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는 경우가 유효한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유산 거래는 의결권을 주주권으로부터 사실상 분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며 반면 주식으로부터 의결권을 분리하여 매수하려는 동기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의결권의 유산 거래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결권 균등 행사 계약의 개념입니다. 사전에 의결권의 행사 방향을 특정하거나 향후 합의나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주 간의 의결권을 균등하게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A와 7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B 사이에 A가 보유하고 있는 100주의 주식 중 B가 보유하고 있는 70주를 초과하는 30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일정한 수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권 구속계약은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의결권 중재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주주 간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약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결권의 행사를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주식 소유권으로부터 의결권을 분리시키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효성이 다투어져 왔습니다. 우리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 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는 그 분쟁이 현재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중재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의결권 구속계약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된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구속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의결권 구속계약의 당사자가 주주의 일부인 경우에는 일단 의결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그 주주총회의 효력은 유효로 볼 것인지 무효라고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여 행사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법률이 예정하는 지배운영 구조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는 의결권의 행사가 있은 이후에는 의결권 구속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 회사의 전체 주주가 의결권 구속계약의 당사자로 참가한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된 주주총회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전체 주주가 의결권 구속계약의 당사자로 참가한 경우에도 기존의 회사 채무자 또는 당의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여 회사와 새로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 등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와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상법의 해석상 의결권 구속계약의 위반을 주주총회의 하자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A 주식회사의 대주주 X와 Y가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구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X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추천한 이사 3인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Y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의결권 구속계약을 이유로 이러한 합의가 회사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Y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Y는 의결권 구속계약을 위반한 X에 대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구속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당의 계약에 다른 당사자들이 입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의 계약의 내용으로 의결권 구속계약의 위반 시 위약금을 미리 예정해두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자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경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 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기능이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의결권 구속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의결권 구속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구속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결권 구속계약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법상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며 입법론적으로는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다만 의결권 구속계약에 대하여 조직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의결권 구속계약의 기능적 가치는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